이재명은 3월 달에 3번이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정에 나와야 됩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3번 재판정에 나와야 됩니다. 이미 이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3월 3일 이제 금요일이 주로 잡혀져 있는데요. 보름 간격으로 3월 3일, 그다음에 보름 뒤면 3월 17일, 그다음에 3월 31일, 3월 3일, 17일, 31일 이렇게 3번 재판받으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에 나와야 되느냐? 하나는 이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개발 1처장을 했던 김문기라는 분이 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그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하위직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근데 알고 보니 둘이서 뭐 호주, 뉴질랜드까지 가서 같이 골프 치고 밥 먹고 뭐 다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 이건 벌금 100만 원만 내도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리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옹벽 아파트 있잖아요. 옹벽 아파트.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옹벽 아파트.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점프 상향 조정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아파트를 짓게 된 건데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바꿔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바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 이렇게 된 겁니다. 국토부가 그냥 발칵 뒤집혔었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 거기 증거물들이 다 나온 겁니다. 공문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재명은 2가지 거짓말을 한 것.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거짓말. 또 하나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을 한 것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거짓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3월 달에 3번이나 재판정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대장동 유래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그 기부금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면 재판에 넘겨지면 그것도 역시 재판을 받으러 나와야 됩니다. 성남FC 재판받아야 되죠. 대장동 재판받아야 되죠. 유래신도시 재판받아야 되죠. 고 김문기 씨 몰랐다고 한 거 재판받아야 되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거 재판받아야 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받으러 나와야 되고 재판받으러 나오면 뭐 그냥 있다가 불현듯 나와야 됩니까? 밥 먹으러 오는 것처럼 아니지요. 변호사 옆에 끼고 계속 준비해야 되지요. 언제 당대표 하겠습니까? 언제 아침마다 최고위원회의 열겠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사법 리스크가 금년대 진행되니까 대표직 할 수 없다. 내려놔라.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계, 정세균계, 김부겸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3사람의 공통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조지 워싱턴대, 필라델피아,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덴버, 그다음에 독일 베를린대 이런 쪽에 지금 강연한다고 그러고 정세균 전 총리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텍사스대, 그다음에 호남 또 여러 지역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고 김부겸 전 총리도 김성식 전 의원과 뭐 대담을 하는 그런 강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겠습니까? 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월 달에 책방을 연답니다. 책방 연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3월에 책방 문을 연다, 개점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그 이웃의 단독주택 건축 면적이 142제곱미터, 여기를 한 약 50평쯤 되는 이제 건물인데 8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사저에서 걸어가면 불과 몇 분, 5분 뭐 그 정도, 경호구역 사저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1층짜리 건물. 지금 보시는 저 건물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요. 사방이 트여 있어서 볕이 잘 드는 마당이 딸린 주택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좋아하는 성격에다가 사저가 생기면서 조용했던 마을이 시끄러워져 스트레스를 받았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책방을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평산마을 책방이 책을 단순히 파는 곳이 아니라 저자와 독자가 만나 토론하는 공간, 평산마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참 여기 대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란스러워서 특히 유튜버들 때문에 소란스러워서 그 동네 주민들을 위로하려고 책방을 열었다고요? 이 말씀하신 분 본인이 말하면서도 자신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책방을 열고 조용히 전혀 제3자가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매일 출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을 책방지기라고 해서. 그래서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책방 주인 문재인이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책을 사러 온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조용해져요? 더 시끄러워지지. 이 책방이 생기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 문바들, 대깨문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자, 이 사람들이 이게 성지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좌파 사상을 전파하는 아지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시청자들 댓글도 있습니다. 이게 조용해지겠습니까? 여기가 조용해지겠냐고요. 그래도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구심점 삼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전국에 계속적으로 전파하겠다. 그겁니다.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책을 추천하겠으며 그 추천하는 책을 매개로 해서 어떤 토론을 벌일 것인지 여러분 안 봐도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책방 일을 하면서 매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와 책방을 오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잊혀진 대통령.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책방을 열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세요. 아니면 그 발언 취소하세요. 청와대에 있을 때는 잊혀지고 싶었는데 나와서 양산에 와 있다 보니까 내가 말이야 이 주목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잊혀지겠다는 생각은 바꿨습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 좀 하세요. 잊혀지겠다는 생각이 왜 바뀌게 됐는지, 양산에 내려가 있으니 왕따가 되는 것 같은 심정이었는지. 국민들 앞에 워낙 떡으로하게 잊혀지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